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해겔의 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가글은 해겔의 미학을 설명했고 나글은 해겔의 미학에 대한 크로체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미학 오디세이 제2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해겔 선생은 예술이 종말을 고할 거라고 예견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선생의 예언은 빗나간 것 같군요. 예술은 사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느 시대보다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온갖 유파가 명멸하고 우리 생활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위치도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을 맞고 있는 건 예술이 아니라 바로 철학입니다. 특히 선생의 철학은 온갖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죠. 이성의 독재, 총체성의 횡포 등등. 크로체에 따르면 예술은 상상력을 이용한 직관적 인식이다. 그건 지성을 이용한 논리적 인식과 구별된다. 직관은 표상 혹은 이미지다. 직관은 감각을 넘어선 어떤 정신적 능력이다. 크로체의 미학은 현대 표현론의 예술적 강령이 된다. 현대 예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것의 출발점은 예술가의 내면이다. 칸딘스키의 작품과 같이 현대 예술은 내면의 직관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서 성립한다. 참고로요. 다음 글에서 말한 해겔이 말한 직관과 위에서 크로체가 말한 직관은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나글의 끝 문단입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겔은 철학이 완전한 주관성을 성취했다고 보았네요. 그런데 글쓴이는 그 다음 단계의 절대정신, 그것이 예술인데 이 다음 단계의 절대정신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네요. 즉 가에서 해겔은 철학을 높게 평가했고 나글의 필자는 예술을 높게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문단입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이 말은요, 해겔의 말이 아니라 해겔의 변증법을 설명하려고 만든 말입니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은요, 대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립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두 범주의 수렴적 상향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것은 위로 모은다는 것이죠.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그러니까 논증의 방식이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논증 대상, 즉 이념의 존재 방식입니다. 즉은 앞뒤 문장이 같다는 말이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적이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그랬죠. 그러니까 근원적 질서가 이념인데요. 이념이 내적으로도 변증법적이고요. 현실로도, 현실은 다른 말로 외적으로도 그 말이죠.
변증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그랬죠. 그러니까 내적 이념과 외적 현실은 하나의 체계,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차원, 내적, 외적,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고 헤겔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말은 변증법을 미학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형태라고 했습니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여기에 이념이 나왔는데요. 이념은 ISM으로 끝나죠. 그리고 무슨 주의로 번역되잖아요. 우리는 이념을 거짓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겔에게 있어서 이념은 절대적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은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식 형식은요.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봅시다. 내용은요. 다른 말로 이념,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식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가 있고요. 절대정신의 형태에는요. 예술, 종교, 철학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용인 물이 형식, 즉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형태, 즉 물병도 꽃병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내용인 이념, 즉 절대적 진리는 인식 대상인데요. 이 이념은 인식 대상은 창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 대상이 직관, 표상, 사유라는 창문을 통과해서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감각적으로 얻는 것이 직관이고요. 그 다음에 심상으로 얻는 것이 표상이고요. 그리고 개념으로 얻는 것이 사유네요.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표상하는,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됩니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다른 말로 조화되고라가 되겠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다른 말로 조화된다. 정리해 봅시다. 절대정신으로서의 내용인 이념, 즉 절대적 진리는요. 인식 대상입니다. 인식 형식인 직관은 감각으로 얻고요. 표상은 심상으로 얻고 사유는 개념으로 얻습니다. 절대정신의 형태인
예술은요,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고요.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이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이죠. 그 다음에요. 직관은 외면성을 지녀서요. 예술은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표상은 내면성을 지녀서 종교는 주관적이고 이 대립되는 예술과 종교가 이 세 번째 단계, 이 대립되는 예술과 종교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합됩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은 절대적 진리죠.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같다는 거예요.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그랬으니까 예술은 고대, 종교는 중세, 철학은 근대의 절대정신이라고 해겔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철학뿐이다 라고 해겔은 보았죠.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는 것이고 반대로 유명무실은요.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는 것이죠.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로 한정된다고 이렇게 해겔은 보았습니다. 해겔은 예술의 종언을 말한 것이죠. 가글을 정리해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인식 대상인 절대적 진리는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예술은 직관하고요, 감각으로 직관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심상으로 표상하고요, 철학은요, 개념으로 사유하니까 예술은 초보 단계의, 그리고 종교는 성장 단계의, 그리고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네요.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순의 이런 진행에서 철학이 바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글입니다. 나는 해겔의 미학에 대한 크로체의 비판입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그러니까 정립, 반정립이 아니라 종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도 아니고요.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게 중한데 중하도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조화를 이루어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양된, 높아진 최상의 범주는 틀이죠.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대립적 범주인 양자에게 다 좋도록 윈윈해야 한다는 것이죠.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랬죠. 그러니까 기획은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양자에게 다 좋은 윈윈이었는데 그런데니까요. 윈윈이 아니고 윈루즈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윈루즈가 된 것이다 라는 거 접속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그랬죠. 그러니까 기획은 좋았으나 성과물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요. 미학의 변증법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회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그랬죠. 여기에 외면성은 객관이고요. 내면성은 주관이죠. 이 외면성과 내면성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야 하죠. 그런데 강화니까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이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종합되어야 하는데 이게 주관성이 강화된다 했으니까 양적인 것이죠.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일문단에서요. 종합이라는 것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이 감각적 지각성이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봅시다. 예술, 종교, 철학은요. 정립, 반정립, 종합의 변증법 모델에 따른 구성이죠. 그런데 이 기획은 다른 말로 방법은 이론은 어때요? 외면성, 내면성, 종합이죠. 그런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 다른 말로 체계, 다른 말로 현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내용은 외면성, 내면성, 내면성이 된 거죠. 객관, 주관, 주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획과
내용이 다르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 다시 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일까요? 계속 보죠.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예를 들면 괴테와 실러의 문학을 들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사유가 많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술은 직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술에는 사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에는 직관과 사유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 그러니까 5번 문제에 있듯이 헤겔은 괴테하고 실러의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다른 말로 이론, 기획 같은 말이죠. 어떤 방법 썼습니까? 변증법이죠. 체계는 다른 말로 현실과 현실,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과 체계의 불일치, 앞에 정리했죠. 이것은 더욱 아쉬움을 준다라고 나에서 말했네요.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이 글에 쓰인 특정한 철학적 방법은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가에서는 낮고 나에서는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 가에도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없고요. 나에도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없습니다. 3번.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랬는데요. 변증법의 시대적인 것은 외부적인 거죠. 이 글은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인 걸 다루고 있고요. 한계가 아니라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고 있다. 유형화라는 것은 나누는 거죠. 이 글은요, 예술이 아니라 절대 정신을 나누었습니다. 5번.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 없고요. 철학사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은요, 이념, 다른 말로 절대적 진리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달라요. 직관, 표상, 사유로 다릅니다. 가의 이문단입니다.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여러분, 세계의 근원적 질서, 다른 말로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죠. 시공간적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
종교, 철학이죠. 이것은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가의 1문단에 있습니다.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그것은 예술, 종교, 철학인데요.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이 세 가지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죠. 형식이 인식한 하는 대상이다. 대상은 이념인데 대상이 아니고 인식한 결과물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가의 2문단에 나옵니다.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논증 대상은 이념, 다른 말로 인식 대상이죠. 맞습니다. 가의 1문단에 나옵니다. 5번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정신의 내용, 다른 말로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가의 3문단에 있습니다. 3번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직관은요, 감각으로 얻는 거고요. 표상은 심상으로 얻는 것이고 사유는 개념으로 얻는다고 가의 2문단에서 말했거든요. 레드 헤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란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요, 레드 헤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단순하게 선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1번 보는 것이니까 감각이죠. 감각이니까 직관 맞습니다. 여기 직관 감각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기하는 것은 심상이니까 표상입니다. 2번 상상과 떠올려 보는 것은요 심상이니까 표상입니다. 3번 그림을 보는 것은 감각이니까 직관이고요. 개념이니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개념이니까 사유고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이는 개념이죠. 개념이니까 직관이 아니라 사유입니다. 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개념이니까 사유고요. 감수성 소유 여부도 개념이니까 사유입니다. 답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죠. 그 다음 니은, 예술, 종교, 철학이죠. 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의 범주 뭐죠? 첫 번째는 예술, 두 번째는 뭐죠? 종교. 서로 대립한다. 맞습니다. 여기 기억에서는 정립과 반정립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요. 니은에서는 예술과 종교가 대립합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준상의 차이는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질적 차이인 거고 니은에서는 양적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종교와 철학 간에, 그 다음에 반정립과 종합 간에 수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니은에서는요. 첫 번째 범주, 예술의 특성, 외면성하고 객관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이문단을 보면 소거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은에서는요, 종교와 철학이 유사한 거죠. 양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 그러니까 뭐예요? 종합이죠. 철학이 아니라 종합 범주에서 첫 번째 범주는 정립이고 두 번째 범주는 반정립이죠.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5번이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뭡니까? 니은은 소멸되는 것. 이거는 양적인 것이고, 기억은 수렴되는 것. 이것은 질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기억은 질적인 수렴이니까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 크로체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다. 가에 들어갈 내용 물어봤는데요. 헤겔이 말하는 건 뭡니까? 완숙기에 괴테와 실러의 문학이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킨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성은 결국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에 대해서 크로체는 결국 뭐라고 반박할까요?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뭐뭐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크로체는요, 헤겔 선생님도 진정한 예술미에는 외면성과 내면성, 그러니까 직관과 사유가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1번입니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여기서의 현실은 완숙기의 괴테와 실러가 되겠죠.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중화가 아니라 종합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크로체의 말은 결국 뭔가요? 진정한 예술미에는 외면성과 내면성이, 직관과 사유가 종합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내용이 바로 선지 2번입니다.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즉 완숙기의 괴테와 실러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진정한 예술미에는 외면성과 내면성이 종합되어 있다 이 말이니까 답 2번이겠네요.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은 이론에서 반정립이 아니라 정립입니다. 현실에서는 완숙기의 괴테와 실러에서는 정립이 아니고
종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완숙기의 괴테와 실로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이 아니라요.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갖는 것이죠. 5번 이론에서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완숙기의 괴테와 실로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답 2번입니다. 6번입니다.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체계성을 지녀야 그랬습니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소지하답니다. 체계성은 물건이 아니에요. 2번 영역을 가리킨다. 포착한다 라는 말은 알아차린다 라는 말입니다. 승리로 끝나도 그랬습니다. 끝나도 승리로 귀결되어도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내용을 보면 그랬죠. 간주하면 이 말은 뭐뭐라고 여기면 이라는 말이고요. 종합은 이루어지지 그랬죠. 결성하다라는 말은 조직을 결성하다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